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도표 분석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 김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수리 능력이 우리 직업생활에서 왜 중요한지, 또 구체적으로 하위 능력으로서 기초 연산 능력, 또한 기초 통계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도표 분석 능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 분석 능력이란, 자, 업무 상황에서 도표라는 것은 뭐 다양한 그림도 될 수 있고, 뭐 표도 있을 수 있고, 그래프도 종류별로 뭐 꺾은 선 그래프도 있고, 막대 그래프도 있고, 다양한 게 있습니다. 언제 그런 거를 쓰는지, 일단 그 의미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특히 직업인은 업무 상황에서 다양한 도표를 종합하여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도표 분석 능력도 역시 굉장히 이제 중요해서 필수적으로 함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직업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도표의 종류를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도표의 각각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도표를 분석해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도표의 종류, 또한 도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업무를 수행할 때 도표는 다양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제 매출액의 계절 변동, 상품 중에는 계절 변동이라는 것이 있다. 특히 계절을 탄다는 말이 있듯 여름에는 잘 팔리다가 가을이 되면 잘 안 팔리는 것이 있다. 이렇게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계절 지수이다. 아래의 두 가지 그래프는 최근 3년간 매출 실적을 월별로 도표한 것이다. 도표를 통해 호황기와 불황기의 차이를 명백히 알 수 있으며 계절 변동의 상황도 부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건 이제 꺾은 선 그래프, 선 그래프죠. 그래서 2019년, 2017년, 2018년, 가운데 2018년 해가지고 서로 연도도 비교할 수 있고 월별로, 특히 계절. 여기는 이제 8, 9월에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네요. 그리고 3, 4월, 요때는 조금 떨어지고요. 이쪽은 떨어지고. 자, 이어서 같은 사례인데요. 위에 선 그래프 이외에 계절 변동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는 무엇이 있을까? 위에 선 그래프는 한 장의 그래프로 5, 6년분을 한꺼번에 비교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왜냐하면 선이 너무 많으면 색깔로 구분하기도 어렵고 이제 복잡해진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그러니까 방사형 그래프로 만들면 한 장으로 수년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교적 장기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지닌 상품에 대해서는 다음 해 판매 예측을 하고자 할 때 이 그래프를 보면 과거 수년간의 동향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 이제 거미줄처럼 이렇게 방사선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그래프를 우리가 방사형 그래프라고 하고요. 이것도 이제 7, 8월 이때는 굉장히 좀 많이 팔리네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2019년 이 이렇게 파란색이 훨씬 더 많이 팔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의 계절 변동 사례에서 제시된 그래프를 보고 계절별로 매출액의 변화가 어떤지 각자의 생각을 적어보자. 또한 향후에 이 제품의 매출액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하여 보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건데요. 뭐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했듯이 연도별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연도별로는 2017년 내서 2019년으로 갈수록 매출이 증가합니까? 낮아집니까? 하강 곡선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증가 추세입니까? 요게 이제 17년, 18년, 19년. 일단 계속 19년, 그러니까 연해가 이제 거듭날수록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분석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뭐 계절별로 할까요? 아니면 월별로 할까? 여기는 이제 계절 추이가 더 중요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계절별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계절로 봤을 때 계절별로는 가을, 겨울에는 잘 안 팔리다가 봄, 여름. 아니죠? 잠깐만. 네, 봄, 여름. 봄, 여름이 되면 잘 팔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뭐 계절 상품에는 많은 게 있을 거예요. 뭐 아이스크림도 뭐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얼음 들어간 음료수가 뭐 겨울에도 많이 선호를 해서 크게 추이는 예전만큼은 아니라고는 그런 상황은 들어본 적은 있는데요. 일단은 이 그래프로 봤을 때는 봄, 여름이 오히려 더 잘 팔린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도표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도표는 크게 뭐 목적별, 용도별, 뭐 형상별로 구분을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다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가이드북 안에서는 일단 목적별, 목적에는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분석, 해설을 하는지 보고를 하는지 이렇게 이제 목적별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용도별은 경과 그래프, 내역을 보여주는 거, 아니면 상대방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면 분포, 아니면 상관 그래프, 계산하는 그래프, 계산 그래프, 네. 그 다음에 형상별로는 뭐 꺾은 선 같은 선 그래프, 막대 이렇게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에서 서로 뭐 비중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점 그래프는 보통 이렇게 사사분위선을 해가지고 점 거. 이거는 층별 그래프라고 해서요. 층층이 계층별 뭐 이런 거 할 때 쓰이는 거고, 레이더 차트는 아까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 보셨어요. 뭐 다양한 게 있겠죠. 자, 선 그래프는 기본적인 활용은 시간적 추이, 시계열 변화를 표시할 때 굉장히 적합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보여준 게 꺾은 선 그래프, 요게 이제 선 그래프죠. 주로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하고요. 막대 그래프, 서로 이제 막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인구의 뭐 남성의 여성의 비율, 우리가 뭐 2017년에는 남자 인구, 여자 인구가 어떻게 다 색깔별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또 히스토그램, 비슷한 막대 그래프 중에 히스토그램은 막대가 이제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 이런 걸 히스토그램이라고도 합니다. 원 그래프. 그래서 막대 그래프는 하고자 하는 수량을 막대 길이로 표시해서 그 길이를 비교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뭐 영업소별 매출액, 성적별 인원 분포. 그래서 뭐 경기 영업소, 서울 영업소, 광주 영업소에서 매출액이 어떻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원 그래프는 백분율을 주로 할 때 구성 비율. 그래서 100이 있으면 요 가운데는 같아야 돼요. 다시. 자, 원이 있으면 구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런 그림 언제 많이 쓰나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방학하면 시간 계획표 같은 거 많이 쓸 때. 근데 그거는 이제 그래프라기보다는 일단 그런 형태로 많이 쓰는데요. 일단은 여기는 30%, 요거는 40%, 여기는 15%, 뭐 하면서 총 100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품별 매출액 구성 비를 볼 때. 그래서 이건 식품 판매, 우리 백화점은 식품은 30% 팔리고요. 아니면 뭐 의류는 몇 프로가 팔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리고 점 그래프는요. 사사분위를 써서 이렇게 점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높고 아니면 뭐 이거 비싸다. 비싼 게 지금 몇 개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방사형 그래프는 아까 레이더 차트 보였듯이 거미줄로 다양한 요소를 비교할 때, 경과를, 그리고 과거에 몇 년간의 그 데이터를 같이 비교할 때, 그래서 매출액의 계절 변동 같은 거는 방사형 그래프를 쓴다고 합니다. 자, 다양한 도표의 특징. 직업인으로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도표를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업무 수행에 활용되는 도표는 매우 다양하다.
그렇다면 다양한 종류의 도표별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자. 네. 업계 전체 매출액과 자사의 매출액. 비교를 하는 거죠. 업계 전체, 휴대폰 업체에 근무하는 L씨는 지난 10년간의 휴대폰 업계의 총 매출액 변화와 자사의 매출액 변화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달라는 업무를 부여받았다. 자, L씨는 자료 수치를 표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다. 어떤 도표를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꺾은 선 도표를 활용하였다. 꺾은 선 도표도 좋고 아까처럼 방사형 그래프도 좋고, 근데 꺾은 선 도표, 선 그래프를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깨 전체는 이렇게 높은데 이게 단위가 있죠. 10, 100, 150, 200 해서 이게 10,000원으로 해서 총 매출액으로 되어 있네요. 자사는 지금 이렇대요. 그러면 자사가 업계 이제 매출액 변화보다, 총 매출액보다 어떻다? 매출액이 낮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례예요. 이제 다양한 도표를 오늘 이제 알아보는데, 이 사례는 전체에 대한 비율, 100에 대한 비율이에요. 100에 대한 비율. 그래서 K씨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얼마 전 동호회 회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K씨와 동료들은 이 후보자들이 얻은 득표수가 어떠한 비율로 흩어져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했다. 총 600개인데 장호가 240표를 얻었대요. 몇 프로인지 확인을 하려면 600에서 240, 100분율을 하려면 100을 곱해야죠. 40이네요. 장호는 40%. 이런 식으로 개설을 했더니 장호는 40%, 성희는 20%, 영미는 25%, 미숙이는 15%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이 후보자들의 득표수는 어떤 비율로 흩어져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어떠한 도표를 그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막대 그래프가 좋다고 찬성하였다. 그런데 K씨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대요. 막대 그래프는 후보자들의 득표수를 막대처럼 한 줄에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다른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원 그래프가 좋겠다라고 해서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그래프로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색깔도 사실은 비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비율만 넣었다고 하고 그 크기를 색깔 이런 그 범위라고 할까요? 이게 똑같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40%라는 거, 이제 20%, 25% 이게 다 비율이 들어가서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앞에 사례 2개의 사례를 한번 보시고 우리도 이제 주변에서 다양한 종류의 그래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걸 보시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하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 그래프는 언제 쓴다고 했죠? 선 그래프는 시간,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수량의 변화를 이제 선의 기울기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경과라던가 비교, 분포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선 그래프를 많이 쓰시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는 비교하고자 하는 수량을 어떤 형태로? 막대의 형태로 그리는 거죠. 그 길이를 비교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원 그래프는 뭘까요? 원 그래프는 무슨 구성비, 비율, 내역, 뭐 이런 그런 비율, 그러니까 구성비, 비율, 백분율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의 형태로 분할해서, 원을 분할해서 구성비를 나타내는 거. 점 그래프는 어떤 거죠? 점 그래프는 반드시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습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을 보고자 하는 것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사분면에 표시하는 거죠. 사분면에
그 데이터를 어떤 위치에 이제 나타내서 비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사형 그래프. 방사형 그래프는 일단 이것도 이제 원이 있고요. 가운데가 있고, 보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를 원의 중심에서 데이터들이 쭉 있을, 이제 잣대들이 있으면 매출액 등 연도의 변화를 보여줄 때 이런 방사형 그래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출 추이 분석 뭐 할 때 꺾은 선 그래프는 한두 세 개, 하나, 둘, 셋, 이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방사형 그래프는 보다 더 많은 양의 과거 추이를 비교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그 적재적소에 적의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선 그래프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수량의 변화를 절선의 기울기로 나타낸 그래프다. 주로 경과, 비교, 분포 등을 비롯해서 상관관계를 나타낼 때 쓰인다. 회기선도 서로 이제 뭐뭐에 대한 효과, 회기 분석해서 그런 통계적으로 활용할 때도 이런 선 그래프를 많이 쓰죠. 그래서 시간적 추이, 시계열 변화를 표시하는데 적합하다. 같은 계통으로 지금 방사형 그래프도 이런 시계열 변화를 표시하는 데 적합한데요. 같은 내용을 표현할 때 두 형태대로 하지만 방사형은 보다 더 과거 추이를 더 많이 할 때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파란색은 A 상품, 빨간색은 B 상품, 그 다음에 이 점선은 그린색 점선으로 C 상품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누가 C가 제일 많이 팔렸고요. 보통 예전 5년도, 2005년도인가요? 아무튼 그 A 상품이 굉장히 선두를 달릴 때도 있었네요. 근데 지금 C 상품이 확 1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막대 그래프는 봉 그래프라고도 합니다. 비교하고자 하는 수량을 막대 길이로 표시해서 그 길이를 비교하여 각 수량 간의 대소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는 가장 간단한 형태이며 선 그래프와 같이 각종 그래프의 기본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영업소에서 A 상품은 뭐 얼마큼 팔고 1200만 원 이상 팔리고 2번 영업소도 뭐 그렇고 3번 영업소. 근데 같은 상품 C 상품이 각 영업소별로 얼마큼 비교해가지고 얼마큼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는지 판단하려면 요 막대 그래프보다는 이 C 상품만 따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별도의 그래프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원 그래프는 구성 비율이죠, 비율. 그래서 이제 합계가 68만 원인데, 68억 원인데, 필름은 28억 원, 복사기는 얼마. 그러면서 이 비율을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68만 원 중에 필름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이걸 계산해서 퍼센티지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볼까요? 4로 나눌까? 47에 28. 47에 28인가요? 47 곱하기 100. 700 나누기 17. 74, 28. 73, 4, 7에 28. 4로 지우개. 700. 4, 7에 28, 68, 20, 1, 17, 3. 2 정도? 1.8 정도 되겠네요. 41% 정도가, 2% 정도가 필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퍼센트를 주로 원 그래프에서 많이 활용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 그래프, 종축과 횡축의 두 요소를 두고 보고자 하는 것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래 점 그래프는 각 지역에서 광고 비율과 이익률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표시한 것이래요. 자, 그래프에서 그어진 세로선과 가로선은 각기 이익률의 평균치, 광고 이익률의 평균치를 보여줍니다.
자, 영업이익률이 요게 단위가 안 나왔네요. 보통 단위가 다 쓰여져야 되는데 8. 그 다음에 여기는 4.0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뭐랄까 높은 쪽은 어딜까요? 높은 쪽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높고 매출액 대비 광고비 비율도 높은 데가 이 4사분면에서 어디다? 어디인 것 같아요? 네, 서울. 서울 쪽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높고 그 다음에 광고비 비율도 높다고 해요. 근데 만약 광고비 비율은 높지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낮다. 낮은 것은 어딜까요? 매출액 대비 광고비 비율은 높은데, 높은 쪽에 있는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낮은 쪽에 있다. 그러면 뭐 주로 뭐 상주? 이쪽 사분면에 있는 그 지역이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사형 그래프, 레이더 차트라고도 하고 거미줄 그래프라고도 합니다. 비교하고는 수량을 직경, 반경으로 나누어서 원의 중심에서 거리에 따라서 각 수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프입니다. 대표적으로 비교하거나 경과를 나타내는 과거 뭐 몇 년간, 수년간의 비교, 추이, 뭐 이런 거 할 때 방사형 그래프를 많이 쓴다고 하죠. 네. 그래서 2017년은 요 회색으로 1월부터 쭉 12월까지 이런, 그 다음에 오렌지색은 18년도, 그 다음에 파란색은 19년도 이렇게 해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도표가 이제 잘 작성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제대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다음 사례는 같은 도표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는 달라진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표와 그래프를 읽고 분석해내는 능력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봤어요. 근데 특히 단순한 수치만 읽어내는 것보다는 표와 그래프로 실제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한번 사례를 볼게요. 자, 지난 2018년 8월부터 미국, 일본, 독일의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의 골자는 친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미국과 일본과 독일이 이제 실업률이 떨어진다. 친기업 정책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 상황과 대비된다. 위 그래프는 해당 기사에 실린 그래프이다 하면서 똑같이 지금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라고 했어요. 비교하는 그런 그래프가 나왔는데, 자, 가로축은 같아요. 2014, 그 다음에 2016, 18년 다 같은데, 문제는 이 세로축의 단위라는 거죠, 단위. 단위가 지금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단위 기준을 같게 만들고 서로 비교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다르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상당히 지금 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그래프만 보면 2014년 이래 다른 나라들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한국의 실업률은 꾸준히 상승해서 지금은 한국의 실업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진 것처럼 보인대요.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Y축의 범위를 한번 보자는 거죠. 미국 실업률의 그래프는 Y축은 3에서 9까지 걸쳐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Y축은 2.8에서 4.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Y축의 범위가 현격히 다른 그래프를 상호 비교한다는 것은 넌센스예요.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면 X축뿐만 아니라 Y축도 같게 기준을 세워줘야 한다는 거죠. 위 자료는 국가별 Y축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들의 실업률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표를 분석하려면 먼저 그래프가 상호 비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지, Y축의 범위가 합리적인지, 일부가 생략되었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막대 그래프의 경우 막대들의 높이는 자료에 대략 비례하도록 구성되었는지 잘 보는 것이 도표의 의미를 현명하게 파악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연도에 미국, 한국, 일본, 독일 이런 식으로 같은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어떻게 작성하고 또 어떻게 분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활동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에 제시된 도표는 A사의 3개월간의 빙과류 매출 현황 중 두 제품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고 A사의 직원들은 아래와 같이 답하였다. 도표를 틀리게 해석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볼게요. 자, K군은 6월만 본다면 콘의 점유율이 더 높네요. 6월, 콘은 25, 아이스크림은 18%. 당연히 높죠. 맞습니다. M군, 3개월간의 평균 매출 점유율은 콘이 더 높네요. 그럼 평균을 구해야죠. 자, 더해서 3으로 나눠볼게요. 더해봅시다. 60, 97, 3분의 97. 계산을 하면 되겠고, 요거는 아이스크림 하면 더해보세요. 3분의 다 더하면, 100일인가요? 100일. 그러니까 뭐, 이제 계산을 하면 몇 점 나오고, 32점? 잠깐만요. 3, 3, 9, 3, 2, 6, 13. 32.3 정도 나오겠고요. 이거는 3, 11, 3, 3. 이건 조금 더 높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높아요? 아이스크림이 더 높네요. 그래서 콘의, 매출, 평균, 3개월간의 평균 매출 점유율은 아이스크림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X. 답은 이제 일단 M군이, 설명을 잘못했죠. 자, 전체적으로 본다면 콘의 매출이 아이스크림보다는 고른 매출. 그러니까 평균보다 얼마큼 퍼져 있는지 이건 표준 편차를 보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표준 편차까지 가기 뭐 시간적으로나 뭐나 여유가 없다면 최대값, 최소값은 범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범위. 최대값은 37, 최소값은 25. 빼보세요. 거기 그 차이하고 아이스크림의 최대값, 최소값 차이 어떤 게 더 크게 벌어져 있어요. 자, 아이스크림이 더 커요. 그러니까 콘이 훨씬 고른 매출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만약에 정확하게 계산을 하라 하면 표준 편차를 구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M양. 도표의 자료로 볼 때 두 제품이 이 회사의 빙과류 매출의 절반 이상으로 주력 제품이네요. 이게 어찌됐든 퍼센티지라는 거죠. 두 개를 더해 보세요. 43%가 됐고 7월은 거의 뭐 75%가 되네요. 두 제품 더했더니 어이구 8월은 얼마예요? 80일인가요? 81%.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의 주력 제품인 거죠. 그래서 답은 M이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자, 도표 해석상의 유의사항. 일단은 이제 누가 이제 도표를 읽는지 해석하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요구되는 지식의 수준, 정말 전문가 집단인지 일반적인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건지 지식의 수준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표에 제시된 자료의 의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도표를 무심코 해석하다가 보면 자료가 지니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확대해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얘기하고 표준 편차 얘기하니까 대충 그렇구나 라고 얘기해서 오히려 굉장히 잘못된 오류를 생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도표로부터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주어진 그러니까 도표에 나온 내용 중심으로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량의 증가와 비율 증가 구분. 그러니까 비율이 같다라고 하더라도 총량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비율의 차이가 있더라도 총량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총량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절대적인 양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백분위수와 사분위수의 이해. 백분위수는 100등분하는 수의 값이고요. 사분위수는 4등분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도표를 해석할 때는 기준도 봐야 되고 요구되는 지식의 수준, 그 다음에 자료의 의미, 그리고 도표로부터 알 수 없는 거는 괜히 확대 해석하지 말자. 그리고 총량, 실제 수가 증가하는 거랑 비율이 증가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다. 백분위수와 사분위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도표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실제 도표를 작성하는 도표 작성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